핵심 증인들이 다 출석해서 졸피뎀의 출처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용을 정확히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갖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처럼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증거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그 증인들의 말이 좀 진술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진술 잘못된 게 아니라 기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요. 오늘 그 8페이지에 달한 이제 진술서를 냈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점되는 그 왜곡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예, 공소사실하고 전혀 다른 사실로 진술하신 거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요. 예, 피고인은 그 가장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하신 거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이닝룸 부분이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전에도 진술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니고요.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충분히 물어보지 않아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고유정의 1인 연극이 있었다. 예, 재판 시작과 동시에 고유정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바탕으로 약 20분 정도 진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진술들이 있었고요. 유족들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다 반박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재판을 통해서 고유정 범행의 잔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압수된 휴대용 톱 그리고 테이블용 톱 모두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고유정의 DNA도 휴대용 톱에서 손잡이 부분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더 참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은 그 압수된 톱을 감정했던 감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도구가 수차례 세척이 되어 있었다. 어떤 특수한 약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약품 냄새가 나고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얼마나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서 네. 두 번째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변호인이 계속 추궁을 하는 바람에 네네. 그 증인이 다시 한번 뭐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대검찰청 그 감정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검증 대상, 즉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압수물, 즉 담요나 이불, 그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부분과 졸피뎀이 검출된 부분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 감정 결과를 통해서 붉은색 담요, 즉 범행에 사용된 붉은색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부분과 그리고 졸피뎀이 검출된 부분이 동일하다는 점은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국과수 감정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근데 국과수 감정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진술이었고, 다만 그런 추가적인 감정이 없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혈흔이 DNA가 검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졸피뎀이 검출된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유정이
예. 우발적 범행 주장했는데 예, 사전에 예. 구입한 내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알고 그러면 자신 예감을 하고 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예. 검찰이 질문을 아마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진 않았고요. 오늘 재판의 주된 쟁점은 그 압수된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느냐, 그리고 압수된 이불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피고인의 진술의 어떤 모순성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있을 피고인 신문 절차, 이거는 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피고인 신문은 보통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이루어지고 그때 보다 더 자세하게 또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오늘 재판에서 중요했던 점은 어떤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서 고의정의 범행의 어떤 잔혹성, 본인은 뭐 수차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톱과 그 다음에 테이블용 톱, 그 모두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고 굉장히 세심하게 세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혈 반응은, 혈흔 반응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 아까 고의정이 모두 발언을 했던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찝어서 예.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를 좀 일단 오늘 그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뭐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진술 기회를 다 주기 때문에 사실 증거조사 도중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고의정이 한 진술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까지 고의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번도 펜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찔렀다.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진술을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찔렀는지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검찰에서 분석한 피해자의 혈흔이 비산된 튀어있는 어떤 그 분포도를 바탕으로 어떤 피해자가 어느 동선에 따라서 칼에 찔리고 피가 흩어졌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맞추어서 마치 그 결과에 맞추어서 진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지금 사후적으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사후적으로 맞추어서 지금 갑자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찌르게 됐는지, 칼로 찌르게 됐는지를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출된 증거를 맞추어 보고 진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